안녕하세요 여러분. 3개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넷플릭스에서 보시는 100 Humans의 에피소드 1, 그 맨 시작에서부터 약 5분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 앞쪽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They will place themselves at the mercy of us. 무슨 뜻인가요? 그들은 우리 손에 자기 자신들을 맡길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place themselves. 여기서 place themselves는 그들을 어디에 놓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이 place라는 동사 대신에 우리가 put oneself 또는 throw, 던지다, throw oneself 이것도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at the mercy of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at the mercy of something 또는 somebody 이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무엇 또는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 그의 수중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에서 그 at the mercy of라는 것을 넣어서 활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농부는 농사를 하는 일은 날씨에 달려있다. 날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Farmers are often at the mercy of the weath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Three curious hosts on a mission to answer questions. 이런 말이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They will place themselves at the mercy of us 할 때 이 us,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자면 Three curious hosts on a mission to answer questions. 그 질문들에 답을 할 의무를 가진 호기심 많은 3명의 진행자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on a mission to do something, 뭐뭐 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have라는 동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를 하나의 절로 그냥 풀어서 만들어가지고 이 3명의 진행자들은 질문들의 답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Three curious hosts are on a mission to answer question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임무를 완수했다.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뭐뭐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했고 퇴근하기 전에 상사한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다 했다. 이렇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Mission accomplished. I got everything you asked for on the list.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y will be taking part in a series of scientific studies.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과학 실험들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take part in 이것은 다른 말로 participate in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series of 할 때 이 시리즈 우리 다 아는 거죠. 그죠? 드라마 시리즈. 뭔가 줄줄이 이어지는 유사한 일들 이런 걸 표현할 때 시리즈라고 하는데 항상 영어에서는 a series of 이렇게 같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한번 활용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비즈니스 코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He gave a series of lectures at Stanford University last year on business coach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Can you gauge who among you is the best looking?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죠. 자, gauge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잘 안 쓰는 동사이기도 해요. 보통 2가지 정도로 쓰는데요. 하나는 도구를 가지고 뭔가를 측정할 때 쓰죠. 예를 들면 use a thermometer to gauge the temperature.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이럴 때 쓰죠.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용도는 뭔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예를 들면 it's difficult to gauge how they will react.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감이 잘 안 잡힌다. 판단이 잘 안 선다.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 gauge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ke your red cards, place them on top of your head.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빨간 카드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리 위로 올리세요. 이런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이런 말들도 나와요. For those of you holding the card above your head. 이런 말도 나오고 또 hold the card over your head. 이런 말도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머리 위로라고 표현할 때 3가지가 나왔어요. on top of, above, over. 이게 3개가 나왔죠. 이 3가지가 전부 다
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지만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above는 주로 뭐뭐보다 위에 높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the helicopter was hovering above the building. 그 빌딩 위에 헬리콥터가 빙빙 돌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above라는 걸 씁니다. over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그리고 over 또는 on top of 요것은 요 바로 위이기 위해인데 뭔가의 위에 접촉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라고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시거나 한번 말로 해보세요.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제가 방금 힌트 드렸죠? over라는 거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He put a blanket over h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He put a blanket over her. 자, 여기서 over라는 것을 쓰지, 다시 말해서 He put a blanket above her. 여기서 above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over라는 것은 주로 숫자적인 개념을 말할 때 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씁니까? Over 100 people complained about the program.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above 100 people complained about the program.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on top of라는 것은 뭐뭐에 더해서라는 뜻으로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식대를 지불할 때 어떤가요? 뭐 1,000원짜리 먹고 돈 낼 때 1,000원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치죠. 미국의 식당에서는 식대 거기다가 세금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팁도 내셔야 돼요. 이것을 영어로 한다고 칠 때 예를 들면 You must pay for your meal plus tax. But that's not it. 여러분들은 식대에다가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렇게 요때 on top of 요걸 쓸 수 있어요. On top of that, you need to give a tip to your serv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Please exit the square. Please exit the square.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서 있는 그 네모 박스에서 나가주세요. 이런 말이죠. 자, 우리식으로 지금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무슨 동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뭐 leave 또는 뭐 go out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무슨 동사를 썼나요? exit를 썼죠. 여기서도 우리가 exit 하면 주로 많이 떠올리는 게 명사죠. 명사로서 뭐 비상출구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emergency exit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어떻게 동사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양쪽 문을 통해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Please exit the theater by the side doo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Take a good look at everyone around you.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take a look at something. 이것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뭔가를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라 라는 의미죠. 자, 요즘 같은데 여러분들 매체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총기 발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a look at the way we control gun ownership. 무슨 뜻인가요? 총기 소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때 take a look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라든지 조심스럽게 보라든지 엄격히 보라든지 이런 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good이라든지 long, hard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We need to take a long, hard look at the way we control gun ownership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f the humans aren't lying to themselves 다시 한번 해볼게요. If the humans aren't lying to themselves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aren't예요. A-R-E-N-T 이것은 are not의 준말이잖아요. 근데 발음할 때 자세히 보시면 are not라고 안 하죠. 그리고 aren't라고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are하고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are, A-R-E 이걸로 잘못 알아들으면 정반대의 뜻이 되잖아요. are는 긍정이고 aren't는 부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줄임말에 대한 발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요거 익숙해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혼자 공부하실 때 특히 이 대목에서
aren't 이 부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꼭 자세히 들어보시고 익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It's a good thing this wasn't a math experiment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수학 실험이 아니라서 좋네요. 이런 말이죠. 여기서 It's a good thing 요게 나오면 무조건 공식적으로 다음에는 that 또는 that가 생략된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아예 기억을 해 놓으시면 It's a good thing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하면 알아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It's a good thing. 오케이, 그러면 주어 동사가 뭐야? This wasn't. 이게 아니라고? 오케이, 그럼 뭐가 아니야? Math experiment. 수학 실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It's a good thing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explore the deep, dark, cavernous corners of the power of attraction.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매력이라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explore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 동사는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보다 이런 얘기죠. 특히 뭔가 미지의 세계라든지 우리가 안 해본 일에 대해서 또는 뭐 그런 것들을 탐구해보고 실험해보고 파보자 이런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그런 용도로 쓴 것이고요. 또 어떤 용도로도 쓰이냐 하면 어떤 그 뭔가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Let's explore this issue or idea more fully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 이슈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avernous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cave에서 나온 거죠. cave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굴 뭐 이런 거죠. 근데 cavernous 이것은 익숙하지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캐치를 못하고 뜻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굴과 땅굴 같은 뭐 이런 깊숙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휘로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끝에 The Power of Attraction 이걸 얘기를 할 때 드라마에서 보시면 진행자가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제스처를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크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센텐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은 크게 말하면서 표정과 제스처를 많이 쓰면서 전달하는 방법, 이런 테크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익혀놓으면 우리가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뜻을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겠죠. You've got some really potent swimmers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potent swimmers라는 것은 정자를 뜻해요. 근데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기서 potent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포텐 터진다 할 때 포텐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이게 그 발음에 익숙하면 영어식으로 발음을 했을 때 포텐 이렇게 발음했을 때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텐이라는 것을 들으실 때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들으실 때 주의 깊게 들으셔서 그 발음에 익숙해지도록 하시고요. 포텐의 뜻은 뭔가요? Very powerful, very forceful, effective 이런 뜻이죠. 예,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an good looks keep you out of jail? 이런 말이 나와요. 잘생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keep out of something 이것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뭔가에 엮이는 것을 피하다, 내가 빠지다 네, 이런 의미로 쓰는 건데요. 요새 뉴스 보니까 그 박수홍 씨 얘기가 있던데 예를 들면 나는 그런 돈 얘기에 대한 그 논쟁에서 빠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want to keep out of the arguments about money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I want to keep out of the arguments about money 이렇게 우리가 keep out of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keep me out of this 나 여기서 좀 빼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Keep me out of this 이렇게 keep out of를 쓴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맨 뒤에 out of 이 부분은 발음에도 역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ut of 이렇게 안 하고 붙여서 out of 이렇게 하는데 out of 이렇게 들리거나 out of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발음에 유의하시고 역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발음 듣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Get ready to dive deep into human beings' sexual psyches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의 성적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볼 준비를 합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3개의 구간 정도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get ready to do something 뭐뭐 할 준비를 하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get ready to do something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dive into something dive
into인데 그 안에 deep을 넣어서 더 강조한 거죠. 그죠? 뭔가 깊이 있게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알아보자, 몰입해보자 이런 뜻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은 용도로서 어떤 단어를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explore죠. 그죠? 여기서는 explore를 다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같은 의미로서 dive into 대신에 explore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human being sexual psyches. 여기서 psyches 이걸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사이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이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단어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이키는 무슨 뜻인가요? 한 사람이나 집단의 느낌, 생각, 믿음, 뭐 심리 상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에피소드 중에 나오는 한 구간을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것을 카피라이트 문제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들려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잘 들어보시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2번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Meaning the guy that danced the best has the highest sperm count? 자, 한 번 더. Meaning the guy that danced the best has the highest sperm count? 자, 어떠세요? 잘 들리시나요? 이게 좀 길고 빠르기 때문에 좀 듣기가 빡빡하시죠? 예, 이럴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전체의 한 센텐스를 크게 구간으로, 짧은 구간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요게 주어 구죠. 춤을 잘 추는 사람은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이렇게 잘라줄 수 있겠고요. 2번째 구간으로는 has the higher sperm count. 요거죠. has the higher sperm count. 요게 의문문이니까 위로 올립니다. has the higher sperm count. 요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더 많은 정자수를 가지고 있나요? 이런 뜻이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먼저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거예요. 5번 할게요. 첫 번째 구간부터.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따라하고 계시는 거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자, 따라해 보세요.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네, 잘하셨고요. 2번째 구간. Has the higher sperm count. Has the higher sperm count. 따라하고 계시죠? 네, 크게 따라해 보세요. Has the higher sperm count. Has the higher sperm count. Has the higher sperm count. 네, 잘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이어서 두 구간을 이어서 하나의 완전한 센텐스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자, 합니다. The guy that dances best has the higher sperm count. 자, 한 번 더. The guy that dances best has the higher sperm count.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들리나 한번 보세요. The guy that danced the best has the highest sperm count? 한 번 더요. Meaning the guy that danced the best has the highest sperm count? 어떠세요? 좀 전에 우리가 나눠서 연습을 해보고 또 이어서 연습을 해보고 또 다시 들어보시니까 훨씬 잘 들리지 않나요? 예, 그런 식으로 듣기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그 부분을 다시 들으면서 예, 저와 같이 쉐도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들도 같이 쉐도잉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가 쉐도잉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Meaning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has the higher sperm count. 자, 한 번 더. Meaning the guy that dances the best has the higher sperm count.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똑같이 저처럼 쉐도잉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쉐도잉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간만 최소한 10번 이상 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영어가 하나하나 단어마다 다 잘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들으시면서 곧바로 우리말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입으로 그 구간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 다시 말해서 들으면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리고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피소드 1 시작에서부터 5분 채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연습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를 또 만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공부하시는 4단계 연습법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텝 1. 에피소드 1을 자막 없이 쭉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보셔도 좋아요. 스텝 2. 오늘 커버한 이 부분, 채 5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자막 없이 집중하셔서 두 번, 세 번 이상 들으세요. 스텝 3. 영문 자막을 이제 올리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리는 부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커버해드린 부분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커버 안 한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오늘 해드렸던 요령처럼 모르셨던 어휘, 표현, 발음 등등등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배우신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노트에 기록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 AP, 오토포즈 기능을 활용해서 각각의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을 들으면서 말하기, 즉 쉐도잉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소리 내서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표정과 제스처까지 따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발음에 유의해서 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실 때 녹음을 하세요. 그래서 녹음이 다 끝나면 그 구간에 대한 녹음이 끝나면 다시 한번 에피소드를 틀어놓고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하고 내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고 또 보완을 하시고요. 자, 요거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오늘 분량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외우시다시피 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시라고 그랬죠. 광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내용을 영어 채널에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이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리고 그 채널의 영상에서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한국 분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내용이나 또 추가적인 예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임스 한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뭐 프로젝트 위크 1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쉬울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코멘트란에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 준비할 때 적극 참고하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주 제가 올린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